반려식물 산업 예. 전에 포럼도 하시고 하셨는데 좀 반려식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죠.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작년인가 2년 전인가부터 그 정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도의원으로 선회하거나 뭐 이제 저기는 하지 않겠다. 예. 그 생각은 뭐 그대로이신지. 네네. 이성엽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반려식물 산업이 아직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농촌진흥청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 정도가 있는데 반려식물과 관련된 어떤 법적 근거도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추진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1인 가구가 늘고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금의 이제 시대적 상황상 반려동물 산업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있었지만은 선점에서 앞서가는 지자체들도 사실 많이 있고 하여 저는 이제 반려식물이 태안이 갖고 있는 여러 인프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치유센터, 해양치유센터도 있고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리포 식물원도 있고 하여 반려식물 산업을 좀 선점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한민국의 메카가 될 수 있고 또 연계된 그런 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겠다. 지금 반려동물 산업은 연간 한 7, 8조 원의 시장 규모이고 반려식물은 지금 25년 통계에 2조 4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어서 이 반려식물이 태안에 딱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키워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요. 반려식물이 판매, 종자도 그렇고 식물에 대한 판매도 그렇고 관리 서비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박람회 또 나아가서는 식물과 꽃과 연계된 지금 올해도 원예치유 박람회를 합니다만 그런 박람회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제가 지금 공약에는 좀 이렇게 발표에는 빠졌는데 주기적으로 꽃과 식물과 관련된 박람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2년 전에 군수 출마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때부터 경선에 져서 출마를 못한다 하더라도 도의원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군수라는 자리가 그만큼 엄중하고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겠다라고 도전을 하면서 안 됐을 시에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은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일찍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도의원 사퇴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도의원이 군수를 출마할 때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출마할 때는 이제 예비후보 등록 시에 도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어서 지금 이제 담당 이제 중앙부처 이제 행안부일 거로 생각되는데요. 행안부에 통보가 가면은 아마 이달 말부터는 도의원직을 사퇴를 안 해도 군수 출마가 이렇게 가능한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태안 군민과 태안군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일관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의원직을 유지하면서 3월 20 다음 주에 도의회 회기가 한 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군수 출마를 준비하면서 의회 활동을 열심히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남은 시간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국민들께 의원직 사퇴라는 좀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당연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 도의원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4월, 5월, 6월 3개월의 세비를 받는 것이 제 스스로가 아니지 않느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정도에 도의원직 예비후보 등록 전에 사퇴서를 제출할 겁니다. 네. 또 이 기자님. 네네.
여기 그 수산물 스마트 산책가공 시설을 건립을 하시겠다고 네, 하시는데 예. 혹시 그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 좀, 네네. 네네. 지금 우리 어민들의 관심사인 해상풍력 추진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고 예. 오늘 뭐 분위기 보니 혹자들은 어근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근신 모르시겠습니까? 알아서시게 예. 좀 자세하게 아, 풍력에 대해서 예. 예, 일단 수산물 이제 가공 센터 단지는 사실 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같이 이렇게 이제 보조를 맞춰가는 이런 사안이고, 제가 나중에 이제 공천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공약 발표에 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뭐 늘 잡는 어에서 단순 판매로까지만 끝나는데 이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이 생각은 우리 지역의 지도자분들은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약으로 말씀드리고, 위치적으로도 그래도 이제 뭐 근흥 쪽에 그래도 이제 신전항이라는 큰 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검토 예상 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참 지역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저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갖고 변산반도 부안에 있는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에 가서 좀 여러 설명 좀 듣고 했는데, 큰 방향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가 화력발전소 석탄화력도 폐지되고 전력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일정의 포지션을 갖고 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과 이 풍력이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큰 방향과 틀에서는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방향을 같이 합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해상풍력이 태안 앞바다가 최적이냐, 또 예상 후보지가 산란장이라든가 어족자원에 영향을 과연 미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아직은 저 자신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질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정을 맡게 되면은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최근에 도지사님과 군수님께서 싱가포르에 가서 MOU도 체결해 오시고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집적화 단지 지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가면서 제가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입장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좀 예. 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기자님 잠깐 거리가 있는데 예. 최근 이제 세 차례 여론조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예. 예상을 하셨는지 하고 예. 일을 한 생각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이신데. 예. 이제 공평 여론조사가 이제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과분하게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수치와 1위를 이제 3번을 했는데, 이제 선거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민들 인사를 드리고 지역에 대한 여러 이렇게 말씀들을 경청하러 다닐 때 저에 대한 기대를 좀 생각보다 많이들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 받았는데, 이렇게 좀 1등을 1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이제 생각하고요. 이제 이유? 1위를 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뭘 것 같냐는 질문이셨죠? 예. 글쎄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주신 말씀들이 태안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한데 좀 생각이 합리적이고, 윤희신 도의원이, 윤희신 예비 후보가, 윤희신 출마 예정자죠. 출마 예정자가 생각이 합리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배려나 포용의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진 후보자로 생각된다. 그래서 저를 좀 지지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좀 여론조사의 비율이 좀 높게 나온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이 기자님. 네. 대전일보 이용입니다. 예. 지난 도의원 4년 임기 동안 네. 태안군의 국도비라든가 사업 몇 가지만 대표적인 네. 걸 추진하신 분야 있으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의정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이제 제 1선거구 지역 구민들께 이렇게 배포해 드리고 했는데요. 사실 가장 이제 외형적으로 수치상으로 좀 성과라고 하면은 원부에서 이제 하간포까지 이제 4차선 확포장입니다. 이제 사업비가 이제 979억 원. 아마 나중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착공 시점 가면은 한 30% 이상은 더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방도 도로망 계획에 전혀 이제 들어가 있지를 않던 것을 제가 이제 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되는데 아니 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냐라는 그런 이제 반문도 이제 받으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발전소 부지에 대체해서 그리고 이제 이원 간척지를 포함한 이 지역에 뭔가 태안에 또 성장 동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4차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또 이제 하간포라든가 그 인근에 또 관광지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제 약 1,000억 원 되는 이런 사업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람으로 좀 느끼는 부분은 일형 당뇨 학생들, 저도 이제 당뇨하면 일반 성인들의 당뇨로만 이제 알고 있고 있었는데 소아당뇨라는 또 이제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렇게 안고 있는 이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쇼크가 중간에 많이 오고 해서 계속적인 케어가 필요하고 학교에 가서도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제 가족이 부모가 이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그리고 또 태안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가정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 일가족이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례를 통해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에 조례 제정을 했고 바로 추경의 예산을 반영해서 연 한 5, 6억씩 그 학생들에 대한 부품 구입비하고 또 보건교사를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던 그것이 저한테는 큰 이제 보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소소하게 마을 한 끼를 포장하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뭐 소소한 부분들이고요. 뭐 그리고 좀 지역에서 봉사를 묵묵히 하시는 게 의용 소방대와 자율방범대원들의 뭐 처우의 개선이라든가 또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들을 좀 만들었던 것 이것이 또 좀 이렇게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질문. 기자님. 예. 근데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전임 품정 대비 현 품정에서 그 실정법에 대한 행정고가 한 500건을 상회해요. 500건이나요? 예. 연인가요? 그게? 아니 지금 총체적으로. 총 8년 동안? 네. 그 형사소송법에 대한 구조와 공무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주민을 고소고발한 그 사건이 한 30대가 육박하고요. 이로 인하여 이제 국민들이나 공무원들까지 교도소에 수감되고 공무원들 이런 현 행정의 주민 탄압과 핍박하는 공안행정을 타파하고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는 행정 공약을 발표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 점 한 가지 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제보에 따르면 8개월이면 한 포구와 마을마다 그 발전 지원금이나 지역 보조금을 노리는 뭐 기생충 같은 유장 전입자들이 건너에 잠입해서 이제 뭐 마을을 발표하는 동안 주민이나 민간지 모함 비방들 등에서 지역의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북면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날 1시에 대략 수십 명이 전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이 있는지 확인 절차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국선 세력과 파렴치한 자들을 태양군에서 이렇게 활개출행 현실 속에서 차제 군수에 당선이 되신다는 주민등록상의 위장 전입자들 전면 재정비하실 의지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민감한 질문, 어려운 질문 주시네요. 예. 먼저 네,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과의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군에서 이제 고소 고발 건이 이제 500건 정도 된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실정법에 실정법에 의해.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답형으로 뭐 하겠다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사안마다 분명히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법이라는 것이 규정이라는 것이 이제 결과를 놓고만 얘기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때 이거 잘못했어 위반했어. 그런데 그 동기 또는 그 과정 중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충분히 이해가 가는 또는 어떤 인지를 못해서 숙지를 못하고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분과 선별을 좀 해서 최대한 좀 우리 군민들께 좀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구제를 좀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리고 여러 뭐 사업과 또 지원금, 보상금 관련해서 이렇게 마을에 특히 좀 큰 사업들이 있는 곳에 지원금 있는 곳에 위장 전입을 해오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지원금 부분 중에 이제 공공성을 띈 것도 있는 이제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사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마을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구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감독의 이제 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서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부당한 어떤 수량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와 계도를 하고요.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선별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생각은 확실하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기자님?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군민의 화합, 군정의 신뢰, 무엇보다 저는 우선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바탕 위에 태안군의 선출직이 11명입니다.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2, 군의원 7. 이 11명의 컨트롤 타워가 군수입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국회의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군비를 확보하고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또 군의원들과 지역 현안을 함께 머리맡에서 고민하고 해결하고 원팀이 되어야 곧 태안의 미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선출직 11명이 오로지 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서 원팀을 만들겠다는 말씀과 다시 한번 군정의 신뢰 그리고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군을 이끌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